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축구심 채널 해피플레이그라운드의 황코치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제목과 똑같이 축구선수에게 꼭 필요한 심리훈련, 벤치 대화 활용하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축구 전반전이 끝나고 벤치에 와서 감독님과 얘기를 하거나 혹은 코치님과 얘기를 하거나 혹은 동료들과 얘기를 나누곤 합니다. 그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후반전에 나갔을 때 더 좋은 대화를 해서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혹은 교체 명단에 있다가 내가 이제 교체 출전을 하러 가. 그리고 이제 교체 출전을 할 때 감독님과 혹은 코치님과 혹은 필드 안에서 동료들과 얘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잘 활용을 해서 후반전에 잘 경기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벤치에서 선수와 지도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선수가 자신감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경기에서의 최선의 작전을 찾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도자뿐만 아니라 선수들도 대화를 통해서 상황을 긍정적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수들은 벤치에서의 대화는 효율적이지 않고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는 벤치 대화의 원칙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벤치에서 효과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들어가기 앞서서 그럼 왜 벤치의 대화가 왜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대부분의 선수들이 효과적이 않다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문이 상황에 맞지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안한데 계속 그걸 하라고 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롱킥을 잘 못 때려. 내가 롱킥을 잘 못하는데 감독님이 지시가 계속 롱킥을 하래. 그럼 나는 롱킥을 못하는 입장에서 계속 불안하고 하기가 싫고 한데 계속 하라고 하니까 이 상황 속에서 벤치 대화가 안 좋은 영향이 끼칩니다. 두 번째로는 벤치에서 무엇을 의도하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은 감독님이 지시를 했어. 주문을 했는데 내가 그걸 이해를 못한 거야. 이해를 못하고 또 말하기는 또 그러니까 또 경장에 들어가겠죠? 이럴 때 벤치의 대화 효과가 안 좋아지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벤치의 주문에 지시에 기울이지 못해서 내가 그 지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경기가 끝나고 나서 후반전에 들어가기 전에 하프타임 때는 내가 경기를 뛰어왔으니까 좀 더 업돼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중을 하지 않으면 감독님의 지시에 집중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로는 벤치의 내용을 이해했지만 그 의도를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독님과 얘기를 해서 감독님이 얘기한 거를 바탕으로 내가 경기장에서 했는데 감독님이 생각하는 거랑 내가 해석한 거랑은 다르다는 거죠. 그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벤치에서 주문이 너무 혼란스럽다라는 겁니다. 너무 많은 너무 많은 주문을 지시하다 보니까 그거를 계속 머릿속에 넣으려고 하니까 너무 혼란스러워서 하나도 못하는 거죠. 그런 경우가 태반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은 벤치에서 효과적인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선수와 감독님과 얘기를 나눌 때는 꼭 눈을 마주보고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눈빛을 바라보게 되면 그 선수의 말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도 그리고 나도 대화를 나누고 있다라는 마음을 갖고 믿음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상대방과 이야기를 통해서 상대방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 내용은 틀린 것 같아. 근데 그걸 계속 듣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건 틀린 것 같다. 이 방향이 맞는 것 같다. 라는 내 의견을 제시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또한 내가 생각하는 경기 내용들을 상대방에게 얘기를 하면서 상대방과의 이야기를 해야만이 벤치 대화가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강하게 지시하는 것은 받아들이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감독님이 지시를 할 때 강하게 지시하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강하게. 정말 이것만큼은 정말로 강하게 지시하는 게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거는 잘 이야기를 듣고 한번 경기장에서 받아들이고 경기장에서 플레이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먼저 나서서 조언을 구해라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틀린지 맞는지를 잘 모르겠어. 근데 혼자서 끙끙 앓고 있어. 그러면은 절대 발전이 없습니다. 먼저 나서서 조언을 구하고 이런 생각은 어떻겠니? 저런 생각은 어떻겠니? 이야기를 해보면
그 사람도 이야기를 끝낼 테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맞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가기 때문에 정말로 먼저 나서서 조언을 구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자신이 따르기 싫은 주문이 왔을 경우에는 강하게 어필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감독님이 롱패스를 지시를 했어. 근데 나는 롱패스가 잘 안 돼. 내 약점이 롱패스야. 그러면 감독님한테 강하게 어필을 하는 거죠. 감독님, 저는 롱패스가 잘 안 됩니다. 약점입니다. 그러니까 롱패스를 할 수 있게끔 애들한테 잘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잘 줄 수 있을까요? 혹은 롱패스 말고도 다른 지시를 내려주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 강하게 어필을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벤치 대화 활용하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왜 벤치의 대화가 정말로 중요하냐면 전반전에 안 됐던 플레이들을 후반전에 플레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하프타임, 이 하프타임 벤치에 있을 때 감독님과 선수들과의 정말로 대화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후반전에 들어왔을 때는 전반전에 안 됐던 플레이들을 후반전에는 해야 되기 때문에 대화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많은 선수분들이, 많은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이 이 벤치 대화를 통해서 더더욱 성장하는 축구 선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축구심 채널 해피플레이그라운드의 황코치였고요. 오늘은 벤치 대화 활용하기에 대해서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